묶음줄을 쓰다가 밑걸림이 너무 심하거나 채비 엉킴이 반복되면 보통 이거 싸구려라 못 쓰는 채비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묶음줄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공장에서 나온 상태 그대로 아무 손질 없이 던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즉 묶음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묶음줄가 원래 그런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나 공략 어종에 맞춰서 봉돌 무게, 바늘 크기, 채비 길이까지 직접 세팅한 자작 채비가 가장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바늘 묶고 구슬 넣고 돌에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처음부터 자작 채비에 시간 다 쓰기보단 일단 묶음추로 빠르게 낚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쓰면 묶음추도 밑걸림 걱정 없이 채비 엉킴을 훨씬 줄이면서도 저렴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묶음추가 괜히 전국의 낚시방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아마 수억 개는 팔렸을 거예요. 그만큼 이미 검증이 끝난 전설의 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묶음추뿐만 아니라 원투 낚싯대, 거치대, 릴, 태클박스, 니퍼, 고기 집게까지 초보 입문자가 원투 낚시 시작할 때 필요한 장비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따로 구매했다가 결국 중복 지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입문자가 낚시 시작할 때 필요한 모든 장비가 들어있는 올인원 원투 낚싯대 세트 영상을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아직 낚싯대 장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쉽게 낚시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묶음추가 있는데요. 가벼운 호수부터 무거운 호수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초보분들은 보통 20호나 25호부터 가장 많이 시작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캐스팅 부담이 있고 너무 가벼우면 비거리가 안 나오거나 조류에 쉽게 밀릴 수 있어요. 가까운 백사장이나 조류가 약한 곳은 20호, 조금 더 멀리 던져야 하거나 조류가 있는 곳은 25호 정도부터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호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묶음추를 사서 포장만 뜯고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사실 밑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아래쪽 바늘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건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묶음추 보면 보통 바늘이 2개나 3개 달려있는데 가장 아래쪽 바늘이 밑걸림을 가장 많이 유발합니다. 펼쳐보면 이렇게 바늘이 3개 달려있는데 보통 이 가장 아래쪽 바늘이 밑걸림을 가장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수초 지역처럼 바닥 지형이 복잡한 곳은 가장 아래 바늘이 바닥을 계속 끌면서 돌틈이나 장애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백사장이나 뻘바처럼 바닥이 깨끗한 포인트가 아니라면 가장 아래 바늘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500원짜리 큐티컬 트리머인데 이렇게 제거하시면 돼요. 제거하고 이 바늘 2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봉돌이 있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잘라낸 바늘에서 입질 받을 확률보다 밑걸림 때문에 빡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초보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미끼를 교체하거나 포인트를 옮기려고 채비 회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닐을 천천히 감으면서 바닥을 질질 끌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이게 밑걸림을 훨씬 더 많이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특히 돌밭이나 수초 구간에서는 천천히 끌고 오다가 바로 걸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럴 때는 닐만 천천히 감지 마시고 낚싯대를 한번 들어주면서 채비를 살짝 띄워서 조금 빠르게 채비를 회수하면 밑걸림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던졌다가 계속 걸린다? 그럼 채비 문제가 아니라 자리 문제인 거예요. 좌우로 포인트를 조금씩 바꿔보거나 비거리를 한번 조절해보세요. 진짜 몇 미터 차이로 바닥 지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같은 자리만 공략하다가 채비만 계속 날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에서 꺼낸 묶음추 줄을 반드시 펴주는 건데요. 초보분들이 새 묶음추를 뜯자마자 바로 미끼 달고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포장 과정에서 줄이 심하게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꼬여 있죠. 이런 거 손톱 있잖아요. 손톱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다림질 하듯이 어느 정도 펴집니다. 이렇게 펴주시고 이런 데도 이렇게 꼬여 있죠. 조심히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바로 펴지죠. 이렇게. 이거 안 핀 상태로 던지면 캐스팅할 때 줄이 서로 꼬이거나 채비 엉킴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사용 전에는 바늘이나
이렇게 꼬인 부분을 이 손톱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쭉 펴주시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막상 낚시 가서 이 작업 몇 초 아끼려다가 엉킨 줄을 푸느라 몇 분씩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캐스팅하고 봉돌이 이렇게 떨어지고 바로 릴을 감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바늘끼리 꼬이거나 채비가 뒤엉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캐스팅 후에는 봉돌이 바닥에 안착될 시간을 잠깐 주시고 릴을 살짝 감아서 텐션을 주셔야 이렇게 채비끼리 엉키지 않고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늘이나 도래 매듭 부분에 튀어나온 자투리 줄을 정리해 주는 건데요. 묶음추 보면 이렇게 매듭 끝이나 도래 연결 부위에 자투리 줄이 길게 남아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거 한 0.2mm 정도 남기고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있죠. 대부분 그냥 쓰시는데 이게 은근히 문제를 만들거든요. 이 짜투리 줄이 조류 저항을 받아서 채비 꼬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미끼를 흡입할 때 이물감을 느껴서 바로 뱉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0.2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묶음추가 만능 채비는 아니에요. 조류가 강한 곳, 바닥 지역이 너무 험한 곳, 특정 어종만 정밀하게 노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자작 채비가 더 유리해요. 실제로 오래 하신 분들은 포인트 상황에 맞춰서 봉돌 무게를 바꾸고 목줄 길이 조절하고 바늘 크기까지 직접 세팅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초보 입문자분들은 처음부터 그 단계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대로 단계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묶음추로 캐스팅하는 감이 익히고 입질 받는 타이밍도 익히고 그리고 포인트 보는 눈부터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기본이 쌓이고 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직접 채비 한번 만들어 볼까? 이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해서 채비 묶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낚시 자체가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묶음추 사용법은 알겠는데 많은 초보분들이 다음 단계에서 또 막힙니다. 낚싯대는 뭘 사지? 릴은 몇 번을 써야 하지? 거치대는 필요한가? 태클박스, 니퍼, 고기집게는 또 뭘 사야 하지? 이렇게 장비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초보 입문자 기준으로 필요한 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원투 낚싯대 세트를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